스페이스 X 하면은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로켓일 겁니다. 하늘로 불을 뿜으면서 올라가는 그 장면, 이 화성에 가겠다는 이야기들, 스타쉽이라는 거대한 우주선까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이 회사가 주식시장에 나온 뒤에 처음으로 자기 살림살이 숫자를 공개했는데 정작 그 로켓은 돈을 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유일하게 돈을 벌어들인 거는 아무도 크게 주목하지 않던 인터넷 장사 하나뿐이었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스페이스X를 대단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전부 다 로켓이었습니다. 근데 그 로켓을 다루는 부문은 이번 분기에 손해를 봤고 인공지능 쪽도 손해를 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광하는 부분이 하나같이 돈을 못 벌고 있었다는 얘기였어요. 심지어 실적 발표 다음날 회사 주가는 오히려 13% 넘게 빠졌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비공개 회사였다가 얼마 전 주식시장에 나온 이 회사가 어딘가 좀 위태로워 보이기까지도 하는데요. 근데 정말 궁금한 건 이겁니다. 그 대단한 로켓가 돈을 못 번다면 이 회사는 대체 뭘로 굴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하필 이 시점에서 일론 머스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통신회사 세 곳의 고객을 직접 데려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세 가지 회사가 하나에 벌어들이는 돈이 다 합쳐서 860조가 됩니다. 웬만한 나라 예상급이죠. 로켓으로도 아직까지 손해를 보는 회사가 왜 이렇게까지 거대한 상대들한테 덤비겠다는 걸까요? 무모해 보이기까지도 하는데 여기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알맹이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회사가 처음으로 공개한 숫자고 또 그걸 그대로 받아 적은 외신 보도에 실려있는 내용입니다. 회사 매출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눠보면요. 로켓을 쏘는 우주 부문, 인공지능 부문, 그리고 스타링크 인터넷을 파는 연결 부문이 있습니다. 이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하늘에 위성을 잔뜩 띄워놓고 땅에서는 접시 안테나로 그 신호를 받아가지고 인터넷을 쓰게 해주는 서비스예요. 시골이든 바다 위든 통신망이 안 깔린 곳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근데 이번 성적을 보니까 회사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바로 이 스타링크에서 나왔고 세 덩어리 중에서 이득을 낸 거는 이 부문 딱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득만 2조 원이 넘어가요. 나머지 화려한 부문들이 본 손해를 이 지루한 인터넷 장사가 메우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인터넷 장사가 얼마나 커졌길래 그럴까요? 지금 전 세계에서 스타링크에 매달 돈을 내는 사람이 1200만 명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건 1년 전까지만 해도 600만 명 안팎이던 게 딱 2배로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이번에 꺼낸 진짜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잘 굴러가는 인터넷 장사를 이번에 우리 손안에 휴대폰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거고, 지금까지 위성 인터넷은 접시 안테나 같은 특별한 장비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없애버리고 위성이 우리가 늘 쓰는 보통 휴대폰하고 직접 신호를 주고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안 터지던 산속이나 지하도 사라지고요. 재난으로 통신탑이 무너져도 전화가 됩니다. 이게 바로 머스크가 통신 3사를 상대로 내세운 무기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랍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휴대폰 회사를 하려면요. 먼저 전파의 묵부터 사야 되는데 통신에 쓰는 전파를 나라가 회사별로 나눠주는데 이걸 사들이는 데만 수십조 원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전국에 커다란 통신탑도 세워야 되고요. 이 돈이 워낙에 많이 들다 보니까 미국 휴대폰 시장을 딱 세 가지 회사가 나눠 갖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머스크는 이 비싼 길을 안 가겠다고 해요. 커다란 통신탑 대신에 스타링크 안테나에 붙인 작은 신호장치를 집이나 가게 옥상에 올려놓는 이런 방식으로서 땅 위에 통신망을 값싸게 깔겠다는 겁니다. 전파의 묵도 예전엔 다른 회사한테 빌렸었던 거를 얼마 전에 직접 사뒀었고, 물론 3사가 나눠 가진 전파를 전부 다 합치면은 1000이 넘는데 스페이스X가 지금 가진 거는 65 정도라서 3사에 비하면 아주 적습니다. 근데도 위성 숫자를 10배로 늘리고 또 성능도 10배로 올리면은 지금보다 100배까지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장담을 했어요. 이미 일본과 뉴질랜드의 통신 회사들하고는 함께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오늘 제가 진짜 전달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선 로켓을 만든다는 이 회사를 실제로 돈을 벌어 버티게 한 건 그 로켓가 아니라 회사에서 제일 안 화려한 물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달이 내는 인터넷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금을 내는 1200만 명이라는 이 보통 사람들이 있으니까 일론 머스크는 이 사람들한테 휴대폰 서비스까지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려한 쪽이 아니라 지루한 쪽이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 더 놀라운 건 시장의 반응이었어요. 일론 머스크랑 회사 사장이 통신 3사 고객을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을 꺼낸 그날 그 거대한 세 가지 회사의 주가가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휴대폰 서비스는 제품조차 나오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위성은 내년에 쏘고 서비스는 빨라야 내년 말입니다. 근데도 시장은 아직까지 있지도 않은 제품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1200만 명이라는 실체를 보고 먼저 움직인 겁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도지코인하고 사업으로 엮인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회사가 다르고 손잡은 것도 없고 오늘 도지코인 가격을 올릴 재료도 절대 아닙니다. 근데도 제가 이 뉴스를 도지 채널에서 꺼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볼 때는요. 늘 화려한 겉모습만 봅니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밈코인, 떠들썩한 분위기들, 아니면 반대로 대단한 기술이 없다라고 무시하거나 하시죠. 근데 스페이스X가 방금 보여준 거는 세상에서 가장 기술이 앞선 회사 안에서조차도 값어치를 만들어내는 건 화려한 기술 쪽이 아니라
조용하고 지루한 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매달 꼬박꼬박 돈을 내는 보통 사람들 말이죠. 그렇지만 도지코인도 화려한 겉모습이나 시끄러운 분위기로 값을 매길 게 아니라 이 조용히 무엇이 어떤 버티게 하는가를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지코인의 그 조용한 부분들, 오랫동안 이걸 그냥 가지고 쓰는 아주 많은 보통 사람들, 그리고 웬만한 거래소에는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은 이 휴대폰 사업은 당장 눈앞의 일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계획 단계에 머무를 겁니다. 위성 발사가 내년, 서비스 시작이 빨라야 내년 말이라고 회사가 직접적으로 밝혔기 때문이겠죠. 그동안 회사의 진짜 이야기는 여전히 스타링크 인터넷 하나가 회사를 버티게 한다. 이런 쪽에 머무르게 될 거고, 제가 이렇게 보는 근거는 총 3가지입니다. 지금 회사 스스로 내놓은 일정표가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이득을 내는 부분이 이 인터넷 하나뿐이라서 여기가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흔들립니다. 게다가 아직까지 땅 위 통신망도 새로 깔아야 되고요. 전파 회복도 3사에 비하면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지금 당장 통신 시장을 뒤집기에는 갈 길이 멉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보실 3가지는요. 먼저 내년에 그 휴대폰용 위성이 정말로 일정대로 올라가는지, 그리고 다음 성적에서도 인터넷 부분이 계속해서 이득을 내는지, 그리고 도지코인을 실제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폭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여부겠고, 결국에 세계에서 가장 앞선 로켓 회사를 실제로 버티게 한 건 화려한 로켓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다달이 내는 이 지루한 인터넷 요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그 지루한 실체를 보고 아직 나오지도 않은 휴대폰 사업에 벌써 반응을 했고요. 도지코인도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조용하게 무엇이 이걸 버티게 하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어떤 자산의 값어치는 사람들이 주목하는 화려한 쪽에서 나올까요? 아니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조용한 쪽에서 나올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겉만 화려했다가 조용한 실체가 없어서 결국 사라져버린 이 코인들을 몇 개 골라보면서 화려함과 조용함 가운데 무엇이 끝까지 남는지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3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